안녕하세요. 보이는 소프트웨어 연구소 류수연입니다. 지난 강의에는 7개의 틀린 곳을 모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래밍의 순서는 첫 번째로 체크마크에 오브젝트 ID를 저장할 변수를 배열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마크에 사용될 위치와 반지름 정보를 배열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우스 콜백 함수에서 배열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메인 함수에서 배열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딩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체크마크에 오브젝트 ID를 저장할 변수를 배열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열이란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몇몇 요소가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 집합입니다. 선언하는 방법은 자료형 띄고 배열 이름을 작성해 준 다음에 대괄호를 열어서 배열의 크기를 적어주고 대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미콜론을 작성을 해주면 되고, 또는 자료형 띄고 배열 이름 해준 다음에 배열의 크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값을 작성을 해서 선언 또는 선언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즉, 배열은 어떤 한 가지 자료형을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사용하면 인덱스를 이용해서 자료형이 같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 자료형이 같을 때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열의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기가 3인 int 배열 사이즈를 생성을 해서 각각 1, 2, 3까지 값을 초기화한다고 하면, 자, int 띄고 자료형은 int고 배열 이름은 size, 그리고 크기가 3인 배열의 크기를 선언과 동시에 값을 1, 2, 3으로 초기화해 줄게요. 2, 3으로 초기화해 주면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사이즈 제로가 되고, 이 제로에 대한 값은 1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은 1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의 두 번째 요소는 사이즈 1이 되겠고, 이 저장된 값은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이즈 배열의 세 번째 요소는 사이즈 2가 되겠고, 여기에 저장된 값은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열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체크마크에 오브젝트 ID를 저장할 변수를 배열로 선언해 볼까요? 우리는 왼쪽 체크마크 레프트 1에서 레프트 7 변수를 같은 타입의 자료형이므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배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레프트 1에서부터 레프트 7 변수를 배열로 이용을 해본다면, 각각 레프트 1은 레프트 배열의 인덱스 0번째로, 레프트 2는 레프트 배열의 인덱스 첫 번째로, 레프트 3은 레프트 배열의 인덱스 두 번째로, 레프트 4는 레프트 배열의 인덱스 세 번째로, 레프트 5는 레프트 배열의 인덱스 네 번째로, 레프트 6는 레프트 배열의 인덱스 다섯 번째로, 레프트 7은 레프트 배열의 인덱스 여섯 번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7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배열 크기가 7이고 오브젝트 아이디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left를 선언해 주면 우리는 위와 같은 여러 개의 변수를 하나의 배열로 저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브젝트 아이디를 저장할 레프트 배열을 7개를 저장할 배열의 크기가 7인 레프트 배열을 선언하면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변수 레프트 1부터 레프트 7이 필요가 없어지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체크마크를 저장하기 위해서 7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배열 크기가 7이고 오브젝트 아이디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right를 선언해 볼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게 필요가 없게 되고 오브젝트 아이디를 저장할 right 배열을 선언해서 배열의 크기가 7인 것을 선언해주면, 자, 이렇게 선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 마크에 사용될 위치와 반지름 정보를 배열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선언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여기에 써주시고, 우리는 자료형 띄고, 네, 다음과 같이 배열을 선언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해 줄 수가 있었죠. 먼저 왼쪽 틀린 그림에 x 좌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 7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배열, 즉 크기가 7이고 인트형 배열 left x를 선언해 주고, 선언과 동시에 x좌표 값을 저장하면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 틀린 그림의 x좌표 중앙값을 선언과 동시에 이제 초기화해 주면 우리는 int형의 left x라는 배열을 만들어 줄 거고, 우리는 값 7개를 저장할 거여서 배열의 크기가 7인 게 되고, 우리는 값을 초기화해 주기 위해서 중괄호를 사용하고, 자, 첫 번째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값을 각각 저장해 보면 우리는 첫 번째 틀린 그림의 x좌표는 546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틀린 그림의 x좌표는 77이었습니다. 자,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361이었고 네 번째는 379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39였고 여섯 번째는 570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틀린 그림의 x좌표 값은 29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 틀린 그림의 x좌표, 틀린 그림의 y좌표, 틀린 그림을 체크하는 반지름을 저장하는 배열을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해 볼까요? 먼저 오른쪽 틀린 그림의 x좌표 값을 선언하고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중앙값이 되겠죠? 자, int right x는 7개의 값을 저장할 거니 배열의 크기가 7이 되겠고, 우리는 선언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해 줄게요. 순서대로 오른쪽 틀린 그림에 x좌표 값을 적어주면 1164, 띄고 600, 컴마가 아니라 이제 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린 그림은 695가 되겠고, 세 번째는 979가 되겠고, 네 번째는 997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657이 되겠고, 여섯 번째는 1188,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틀린 그림의 x좌표 값은 91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틀린 그림의 x좌표 값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 줬고,
자, 다음으로는 우리는 틀린 그림의 y좌표 값을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자, 중앙값이 되겠죠. int y. y는 우리는 7개를 저장해 줄 거예요. 왼쪽, 오른쪽 각각 y의 좌표값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그냥 y좌표라는 배열 하나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542, 두 번째 좌표값은 499, 세 번째 좌표값은 430, 네 번째 좌표값은 106, 다섯 번째 좌표값은 203, 여섯 번째는 369, 마지막 일곱 번째 틀린 그림의 y좌표값은 65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틀린 그림을 체크하는 반지름 값을 이제 선언과 동시에 체크를 해주면 int 반지름 그 배열의 이름을 radius라고 지어주고 배열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7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을 초기화해주면 첫 번째 틀린 그림을 체크하는 반지름은 54, 두 번째는 17이었고요. 세 번째는 16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27, 다섯 번째는 36, 여섯 번째는 35, 마지막 일곱 번째는 13이었죠. 자, 이렇게 각각 배열을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우스 콜백 함수에서 배열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틀린 그림 함수, 틀린 그림에서 체크인에서 왼쪽 체크인을 보면 여기서 546, 542, 54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한 배열을 우리가 선언한 레프트 변수 배열을 선언을 해서 첫 번째니까 첫 번째 틀린 그림이니까 0, 그리고 y좌표는 y의 인덱스 0번째에 저장을 해놨죠. 그리고 반지름은 radius 0번째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left가 아닌 right로 x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left 1이 아니라 인덱스 0번째 그러니까 인덱스 첫 번째 값을 보여줄 거고 right 1이 아니라 right 0번째 첫 번째 값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left가 아니라 left x 값이 되겠죠. 여기도 right x 값이 되겠고, 자, 이렇게 모든 틀린 그림 체크하는 곳을 수정해주고 보여주는 것도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왼쪽 먼저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우리는 인덱스 0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값으로 자, 수정해주고 우리는 여기에서 인덱스 두 번째 값으로 수정을 해주고, 자, 세 번째까지 수정이 되어 있고 네 번째 틀린 그림을 체크하는 함수는 여기서 0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로 되겠죠. 네 번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니까 값이 1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인덱스 값이. 그래서 여기서 다섯 번째 그 틀린 그림을 체크하는 부분은 우리는 인덱스 4가 되겠고, 여기서 여섯 번째 체크하는 부분은 인덱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체크하는 부분은 인덱스 6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체크하는 부분도 우리가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 값을 우리는 배열을 사용을 했으므로 여기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left가 아니라 right죠. 이거를 컨트롤 C를 해서
다시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0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로, 여기도 두 번째로, 자, 여기에는 세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저장된 값을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주고, 여기에는 인덱스 네 번째 저장된 값들을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주고, 여기에는 인덱스 다섯 번째 값을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주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림은, 일곱 번째 틀린 부분은 인덱스 여섯 번째 값으로 파라미터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레프트 인덱스 첫 번째 값을, id 값을 보여줄 거고, 여기에 인덱스 첫 번째 값을 각각 보여줄 거고, 여기에 인덱스 두 번째 값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id를 저장을 해서 이 오브젝트 id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인덱스 세 번째 값을 보여주고, 여기에 인덱스 네 번째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여섯 번째는 우리는 인덱스 5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 레프트 7은 우리가 인덱스 6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메인 함수에서 배열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레프트 1을 변수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배열을 사용했고, 레프트 1, 그러니까 레프트 1 대신에 우리는 레프트 배열의 인덱스 0번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가 1이 아닌 인덱스 0번째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는 0이 아닌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덱스 첫 번째 값이 되겠고, 그 두 번째 값이 되는 거죠. 0이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인덱스 1이 두 번째 값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레프트 2가 아니라 레프트 인덱스 1에 위치한 값이 전달되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레프트 3 대신에 레프트 인덱스 두 번째에, 그 두 번째가 아니라 인덱스 2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값으로 생성해서 저장을 해주고, 이 배열을 그대로 우리는 저장된 값을 그대로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레프트 4 대신에 인덱스 3인 위치에 저장된 저장된 곳에 생성된 오브젝트 id를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 3인 위치에 값을 저장해주고, 여기에 그대로 값을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레프트 변수의 인덱스 4라는 곳에 우리는 create object 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id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대로 우리는 레프트 4를, 배열 4를, 인덱스 4를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0번째부터 시작을 하니까 지금 우리는 항상 수가 1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했지만, 항상 배열은 0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0, 1, 2, 3, 4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저장한 값들이 1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6 대신에 우리는 배열 인덱스 다섯 번째 값으로 저장을 하고, 이 값을 생성한 다음 id 값을 인덱스 5에 저장을 한 다음 이 저장된 값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주면 6이 되겠고, 여기에 이 값을 파라미터 값으로 그대로 넘겨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똑같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똑같이 수정을 해보면 우리는 write 1이 우리는 write 배열로 사용을 할 거고, 0번째부터 시작을 하니까 0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그대로 값을 전달해 주면 되겠죠. write 1이 되겠고, write 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write 3 인덱스 세 번째가 되겠고, 여기는 인덱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write 6 대신에 인덱스 5 번째에 저장을 할 거고, 이거는 7 대신에 인덱스 6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된 값들을
모두 그대로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대로 수정을 해서 붙여넣기 해보면,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강의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게임을 실행해 볼까요? 자, F5키를 눌러서 게임을 실행하여 방탈 게임 서버로 돌아가서 게임을 실행해보면 우리는 무작위로 틀린 그림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달부터 시작을 해서, 자, 헤어밴드의 깃발, 그리고 나뭇잎, 그리고 모닥불의 통나무, 그리고 이쪽 부분, 텐트의 밑부분, 원숭이의 귀,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별빛을 클릭하면 7개를 모두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이 아닌 곳을 클릭하게 되면 게임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